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3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투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 TV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3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번 시간에도 우리 든든한 김대명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이 있고 또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아서 어디가 진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699437 꼭 입력하시고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들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최대한 많은 분들 도와드릴게요. 네, 그럼 김대명 전문가와 2부에 이어서 이슈 얘기 마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조금 전에는 카카오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서 대응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요즘에 카카오와 네이버가 정말 독주했죠. 크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따라가고 싶은데 못 잡았다 하시는 분들, 이번 기회에 좀 눌렸을 때 진입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이버와 카카오 이 둘 중에 어떤 쪽이 더 좋을까요? 네. 뭐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뭐 이런 얘기 같네요. 네. 그리고 우리 김우성 아나운서님이 뭐 일단 뭐 진입을 해도 좋을 것 같다, 뭐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혹시나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김우성 아나운서님이 관심을 가지실 때 네,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은 네, 지금 당장 빨리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저는 뭐 지금 시점에서 이 둘 중에 무슨 종목을 선정을 하자, 뭐 이제 매매를 보는 게 좋겠냐. 네. 솔직히 뭐 어느 종목이 더 좋다, 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카카오도 물론 잠재력이 있지만 네이버도 그에 못지 않거든요. 네이버도 그에 못지않게 또 잠재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어떤 그런 이제 유동성적인 부분,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뭐랄까요, 좀 추가적인 또 상승, 그러니까 더 추가적인 상승세를 더 만들어 간 것 같고요. 네, 추가적인 상승세를 더 만들어. 네이버가 뭐 그에 못지않게 또 오늘 그 전날 이때도 상승하는 네, 그런 이제 흐름들을 봤을 때, 사실 그런 이제 순전히 이제 그 정도의 어떤 이제 가파른 상승세를 만들 수 있었던 거는 유동성이 아니었나, 네, 유동성적인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가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도 봐도 괜찮냐라고 또 이제 말씀을 하신다면은, 저는 뭐 물론 이제 뭐 둘 다 너무 좋은 회사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정말 진짜 뭐 국민 주식이라고 할 만큼 앞으로도의 어떤 그런 시장성, 그런 이제 부분들을 봤을 때 계속해서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뭐 진짜 물론 뭐 네이버가 뭐 그죠? 한 뭐 50만 원대까지도 갈 수 있고, 그리고 60만 원대도 갈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어떤 이제 가격대를 만들어 가는 그런 게 뭐 다만 뭐 이제 10년 뒤가 될지 20년 뒤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런 또 여기에 대해서도 뭐 더 상승하는 구간에서, 뭐 이런 상승세가 나오는 구간에서 조정을 뭐 한 뭐 30만 원대까지 받고, 또는 뭐 25만 원대까지 받고 다시 또 이제 우상향을 해 갈지, 네, 그런 부분들은 아직 뭐 방향성 자체는 지금 당장은 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 굉장히 좀 어렵고요, 사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어 밑에서 못 산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시점, 뭐 진작에 뭐 이런 시점, 눌리는 시점, 그죠? 뭐 이런 시점,
뭐 아니면은 뭐 이런 시점, 네. 이런 시점에서부터 뭐 못 산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네, 조금 더 싼 시점, 그런 가격대, 그러니까 그런 시점에서 못 잡은 종목은 이런 위에서 이 종목이 뭐 60만 원을 가든 80만 원을 가든 안 삽니다. 네, 안 사고요. 제 개인적인 투자 전략은 그렇습니다. 밑에서도 못 산 종목, 위에서는 사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신고가를 계속해서 좀 만들어갈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그런 이제 흐름 속, 이런 가파른 상승세 속에 올라가는 추세에서는 타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추세는 타지 않고, 차라리 이런 이제 올라가는 이런 추세 속에서 좀 눌러주는 그림, 네, 좀 눌러주는 그림이고, 그런 눌러가는 그림 속에서 다시 우상향으로 좀 틀어가는 그런 그림. 네, 그런 그림이 나오면은, 이제 다시 한번, 발을 한번 이제 조금 담궈볼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흐름은 보이겠지만, 이런 상승 구간, 네, 이런 상승 구간에서 나오는 이런 상승 추세 구간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는다가 제 원칙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그동안 가파른 상승세를 낸 점은 유동성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우상향을 할 수 있겠지만 신규 진입은 이제 부담스럽다,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전문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밑에서 못 진입한, 못 잡은 종목은 위에서 절대 잡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그럼 어떤 종목을 바닥권에서 진입을 해야 될지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 제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1번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699437 꼭 입력하고 입장해주세요. 네, 그럼 전문가님, 오늘 반면에 셀트리온 그룹주들 오늘 악재가 나왔었죠. 정부가 국내 치료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효능이 떨어진다라고 밝히면서 급락을 했는데요. 셀트리온 그룹주들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만약에 단기적인 악재일 때는 지금 눌렸을 때 그룹주들 셋 중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가장 많이 가파르게 올랐었던 종목을 보는 게 좋겠죠. 그죠? 당연히 뭐 센트리온 제약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종목군이 일단은 뭐 다른 뭐 그룹주들 뭐 사실 센트리온 같은 경우는 개별주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는 좀 하기가 힘들죠. 네. 뭐 HLB가 움직이면은 뭐 HLB 생명이 움직이듯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녹십자가 움직이면 녹십자 뭐 랩셀이 움직이고 뭐 녹십자 MS가 움직이고 뭐 이런 이제 말 그대로 그룹주의 어떤 그런 강세적인 흐름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대웅이 움직이면 또 대웅제약이 또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뭐 셀트리온 제약과 뭐 셀트리온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세 종목군의 어떤 차트 흐름을 봤을 때는요. 당연히 그와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서 상승세가 가장 컸던 이런 셀트리온 제약을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본다라면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왔다. 네, 델타 변이 관련해서 그런 이제 뭐 이제 능력이 좀 이제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제 나오지만 사실 그 델타 변이에 대한 어떤 그 내용들을 봤을 때 그게 뭐 우려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인도바를 관련해서. 근데 그걸로 인해서 또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그걸로 인해서 그 델타 변이로 인해서의 어떤 그 전염성 자체는 굉장히 크지만 그 델타 변이로 인해서의 어떤 그런 사망자가 속출하는 그런 사례는 또 적다라는 또 이제 그런 또 내용들을 또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델타 변이에 대한 어떤 코로나 같은 이슈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좀 이제 여러분들이 뭐 거기에 대한 어떤 네,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네, 그런 어떤 하나의 내용만 가지고 이제 이 세트리온 제약의 어떤 그런 이제 그 치료제를 가지고는 설명을 하기가 네, 좀 힘들 것 같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살짝 눌리고 있는 시점이지만 여전히 뭐 매도된 물량은 좀 나왔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좀 이제 매도를 하는데 자 외국인과 기관 네, 그다음에 투신 뭐 사모펀드 뭐 이쪽에서는 다 이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이거 다 받아냈거든요. 네. 그렇다는 거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내용 자체는 네, 단순히 뭐 일단은 지금은 너무 크게 걱정스러워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일단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너무 걱정스러워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뭐 이제 일단은 여기 이 추세 구간, 네, 이 한 14만 8천 원대, 네, 이 구간대를 뭐 지켜주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보셔야 되는 네, 그런 부분이다. 이 단순한 운봉 하나에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그런 이제 흐름이다라고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급락세를 보였었던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네요. 그룹주들 중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을 접근하는 게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세가 좀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사망률이 크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의 악재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셨고요. 또 그중에서도 셀트리온 제약을 만약에 접근하실 분들은 좀 더 눌렸을 때 13만 8천 원대 부근에서 13만 8천 원대를 지켜주는지 잘 보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슈됐던 섹터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고 종목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해석을 해주시는 우리 김대명 전문가인데요. 김대명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 비밀 채팅 검색창,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된다,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699-43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오늘장 이슈됐던 섹터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럼 바로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조금 전에 말씀해 드렸던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도와드릴게요. 네, 그럼 첫 번째 분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미코고요. 매수가는 15,470원, 비중은 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미코는 반도체 관련주 또 수소차 관련주로 분류가 돼 있는데요. 근데 막상 반도체가 주목을 받을 때도 또 수소차가 주목을 받을 때도 같이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되게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질문자님 지금 손실권에 계시네요. 전문가님, 미코는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까요? 네, 이렇게 어떤 이제 이슈적인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이제 수혜를 못 받는 종목들이 있어요. 네, 정작 이제 수혜를 못 받는 종목들이 있긴 한데, 자,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추세를 보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죠. 네, 주가에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서 제가 아까 전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제 매매라는 것 자체가 그죠. 또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또 뭐 재료가 좀 살아있는 종목이라면은 뭐 주가의 흐름은 뭐 그저 좀 흘러가는 이제 흘러내리는 그런 흐름 속이라도, 네, 흘러내리는 흐름 속이라도 어떤 그런 이제 뭐 그렇게 주가가 흘러내리려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뭐랄까요, 분석을 했을 때 뭐 거래량 자체가 작다, 네, 거래량 자체가 작다는 거는 어떤 세력들이 의도되는 우려, 세력들이 뭔가 이제 좀 주가를, 네, 개인 투자자들한테 어떤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한, 네, 그런 이제 하락세를 좀 나타내는 그런 또 흐름도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를 또 생각을 해 봤을 때, 뭐 재료가 남아있다라면은 뭐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이제 컨트롤을 또 이제 할 수도 되고요. 또 아니라면은 좀 이제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선택적인 사항인 것 같고요. 선택적인 사항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미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흐름, 그러니까 전자 수혜도 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흐름 속인데, 자, 여기 차트에서 보시면은, 자, 여기 이 자리가, 자, 여기를 한번 체크를 한번 볼게요. 여기를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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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죠. 네. 이렇게 네 군데를 제가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제, 매매를 할 때 좀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죠. 네. 돌파를 하고 나서 지켜주는 흐름이지. 보자. 그죠? 돌파를 한 구간대를 지켜주는 구간대. 네, 그 자리가 바로 어떻게 보면 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고, 그리고 그런 자리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고, 그죠? 그리고 그런 자리 속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타점을 잡는다라면은 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를 돌파를 하고 나서 지켜주는 흐름 나왔기 때문에 뭐 만약에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또 단기적인 뭐 짧게라면 뭐 본다라면 뭐 한 10%대 수익을 봤을 때고, 또 길게 본다라면은 뭐 몇 프로대, 한 40%대도 수익을 봤을 테고, 그죠? 여기에서도 보면 이제 흘러내린 구간에서 이 자리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 지켜주는 자리네, 싼 바닥이네 매매를 했으면은 또 이 시점에서 뭐 한 15%대, 또 많게는 뭐 적게는 5%대,
뭐 이런 수익을 봤을 수 있는 그런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자리예요. 그죠?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자리. 자, 그래서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자리 잘 지켜주고 있는 자리인데, 그럼 이 자리가 이탈이 되면 어떻게 되겠냐? 때는 역배열로 완전히 다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 속에 있는 주가의 위치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자리를 이탈을 하게 되면은 좀 위험한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위험한 좀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뭐 지금 뭐 여기 이 가격대에서 여기까지의 어떤 상승폭 자체를 보면 한 15%대 16% 정도 되거든요. 15에서 16% 정도 되는데 좀 비중 자체가 좀 작기 때문에 한번 대응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구간이 아닌가. 네,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는. 네, 지금 여기 저점대를 이탈시키지만 정작 여기를 굉장히 좀 중요시하게 보고 계셔야 되는 13,100원대죠. 여기를 굉장히 좀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구간대인데, 이 자리 이탈하게 되면은 뭐 여기까지, 뭐 12,000원대까지 또 보시면은 뭐 일단은 여기 이 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이고, 그리고 이 자리죠. 12,000원대가, 이 자리에서 또 이제 다시 이 인위적인 어떤 이탈을 하고 나서 다시 또 이제 재차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이탈이 나오면은 이 12,000원짜리대 구간에서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어요. 12,000원대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반등을 하더라도 네, 반등을 하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량이 못해도 한 보자, 1,000만 주 정도? 네, 1,000만 주 평균 거래량 자체가 한번 주가가 상승을 크게 하려면은 1,000만 주 정도 이상 터져줘야 되는 거래량이라고 차트상에서 지금 나오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네, 이 정도의 어떤 거래량은 터져줘야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 자리를 만약에 이탈 12,000원, 여기 자리죠. 13,000원대를 만약에 이탈 나온다면 12,000원대에서 지지를 받을 거고 그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정도의 거래량이 터져주지 않는다면은 다시 이 자리 13,200원대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이 없다는 거예요. 네, 힘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맞고 떨어집니다. 네, 다시 돌파 못하고 맞고 떨어지고 또다시 12,000원대 깨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한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는 여기 13,100원대를 좀 중요시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리 만약에 이탈을 하면은 뭐 좀 이제 뭐 손절로 또 대응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보겠다. 네, 여기 자리를 갖다가 이제는 뭐 기술적 반등 자리를 보시고 뭐 추가 매수를 한번 하셔가지고 다시 이런 박스권 흐름, 네, 그 박스권 흐름이 또 나온다라면은 그때 돼서 네, 평단을 낮춘 상태에서 네, 뭐 매수가가 오신다라면 비중 철수를 하시고 그리고 또 다시 수익구간이 오신다라면은 뭐 수익을 또 챙겨가는 그런 이제 대응을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당장은 추가 매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자리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은 기다려 보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네,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미코에 대해서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이 이렇게 미코처럼 이슈에 같이 안 움직이는 종목은 추세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13,100원대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잘 지켜보시면서 반등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님 꼭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두 번째 분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휴니드고요. 매수가는 8,65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휴니드는 방산주면서 또 정치 테마주로도 엮여 있는데요. 최근에 하락세를 보이면서 질문자님 지금 손실 보고 계시네요. 전문가님 휴니드는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혹시 이제 뭐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또 저희 방에 계시면서 또 저의 어떤 이런 기술적 분석들을 특히나 좀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계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아까 전에 미코를 좀 여러분들도 잘 보시면 좋겠어요. 네. 제가 아까 전에 또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 좋아하시는 스캐핑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단타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스윙 뭐 좀 기간을 두고 매매를 하시는 그런 이제 뭐 장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캐핑 매매나 단타 매매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흐름 속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죠. 환경상.
그래서 제가 뭐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대를 아까 전에 제가 미코 같은 종목들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그러면 종목 상담을 할 때 잘 보시면서 그러면 저기서 저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제가 전에 방송에서 직장인들도 할 수 있는 단기 매매라고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지켜주는 자리죠. 그죠? 네, 그런 자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으셔도 작은 수익률이나 아니면 조금 더 뭐 작은 수익률 정도는 또 챙겨가실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바로 또 이제 이탈이 나오면은 또 손절을 하는 손절 구간 자체 그러니까 뭐 무조건 100%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수익은 가져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한 10번 매매를 해서 뭐 7번, 8번 성공을 하면 그게 곧 성공 투자고 그리고 손실폭 자체가 굉장히 좀 작죠. 그죠? 네. 산 시점에서부터 손실 구간은 바로 저점 이탈하면 바로 손절이기 때문에 손실폭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조금 더 가져갈 수 있고 손실폭도 작고 그리고 성공 확률도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공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죠. 네.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팁을 알려드렸어요. 자, 그리고 휴니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8,650원이에요. 8,650원이고 비중이 10%인데 일단은 차트가 좋네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괜찮아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차트가 지금 뭐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주가라는 게 역배열이 있으면 정배열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거기 이전에 어떤 주가의 흐름 속에서 보면요. 이게 휴니드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여기서 자, 역배열이었었죠. 그죠?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보시면 정배열을 만들었어요. 크게 급등을 한번 해주고, 다시 또, 이제 어떤 단기적인 이제 또 역배열을 만들어줬고,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정배열을 또 만들어가는, 네, 그런 이제 흐름 속에서 지금 정배열 구간에 있죠. 그죠? 정배열 구간에 있는데, 그럼 이 정배열 구간에서, 네, 이 정배열 구간에서 주가가 여기에서 보시면은, 한번 올렸다가, 밀어내리는, 네,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다음날 또다시 양봉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여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뭐냐면은 어떤 이 정도의 어떤 거래량, 그러니까 이 회사의 유통 주식수 자체는 980만 주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거래가 되고 있는 주식수죠. 네, 상장되어서 거래되는 주식수가 유통 주식수입니다. 유통 주식수가 한 980만 주, 거의 1000만 주 정도 되는데, 1000만 주 정도 되는 이상의 거래량이 터졌었던 그런 종목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회전율이 굉장히 많다. 사고 팔고가 굉장히 회전율이 굉장히 많다. 그런 사고 팔고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매집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그러니까 이 회사 유통 주식수를 거의 다 장악을 한 상태예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힘인 세력이. 네, 그래서 주가를 이제 뭐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선택권을 가진 사람이죠. 사람이라기보다는 네, 세력이겠죠. 네. 그래서 여기가 근데 좀 이제 중요한 흐름인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기존 어떤 세력들이 여기 이런 자리에서 뭐 매도를 어느 정도 좀 하고 네, 매도를 좀 어느 정도 하고 물량을 좀 정리를 해 가고 그죠? 정리를 해 가고 있는 시점이었거나 아니면은 이 시점에서 다시 뭐 손바뀜이 일어났거나 그죠? 그전 물량보다 똑같은 물량이 터졌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손바뀜이 일어났거나 아니면은 새로 다시 매집을 했거나 네, 기존의 물량들을 이제 소화시켜가는 네, 그런 이제 흐름들 네,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세는 뭐 조금 살짝 이제 우상향 방향으로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매도된 물량은 좀 이제 적은 것 같아요. 네, 매도된 물량은 좀 적은 것 같고 그래서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추세대로 네, 같이 대응을 하면 같이 매집을 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 자리 한 7,930원대, 네, 7,930원대를 만약에 이탈을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수는 있어요.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정배열 구간 속에서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제가 이제 어떤 종목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영보화학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요. 제가 이제 갓 시작한 정배열로 들어가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유심히 보시라고 한번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종목군들이 시세 분출이 굉장히 좀 이제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영보화학 같은 경우에도 주가라는 게 역배열에서 지금 정배열이 되었어요. 그죠? 역배열에서 정배열 됐고. 자, 이제 정배열 속에서 흘러갑니다. 정배열 속에서 흘러가는데 여기 보시면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좀 하락 추세를 타고 있죠. 그런데 다시 저점을 높이고 가고 있어요.
그죠? 저점 높여가고 있어요. 자, 이게 매집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매집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가가 한참 조정을 받습니다. 세력들이 빠져나갔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전히 정배열 구간 속에 속해져 있고. 근데 세력주들이란 게 크게 매도된 물량이 없다. 네, 올라가는 상승세 속에 여전히 매집만 잘 되어 있고 크게 매도된 물량이 없다. 중간중간 뭐 이런 이제 흐름은 또 나타나지만 추세는 살아있다. 매집된 채 한참 동안 끌고 가는, 그러니까 연속성 자체가 크지 않다. 그러니까 뭐 연속성이 굉장히 뭐 잦지 않다. 네. 그리고 기간 조정 장치가 굉장히 좀 길어지는 종목들, 그죠? 그런 종목군들은 결국에는 그 전보다 더 높은 시세 분출을 하면서 신고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많이 눌리고 많이 오래 끌고 갈수록 올라가는 방향성은 더 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집이 잘 되어 있는데 한 달 기다리고 두 달 기다리고 세 달 기다리고 해도 잘 안 가더라도 너무 실망스러워하지 마시고 결국엔 그런 종목들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더 여러분들에게 보석 같은 종목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뭐 그런 이 종목뿐만 아니라 보시면은 또 뭐 이녹스라는 종목을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것도 매매를 했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상당히 좀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 종목도 본전이었나? 살짝 약수익 구간에서 매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보시면은 이제 정배열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죠? 이제 정배열 시작을 했었고 다시 시세 분출을 하면서 추세는 살아 있었던 종목이에요. 추세. 그죠? 큰 추세는 살아 있었던 종목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매집을 했었고 매집이 된 그림을 보였었는데 여전히 추세는 이탈시키지 않죠. 그죠? 쌍바닥을 만들면서 오히려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그런 이제 흐름 속에 있는데 근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한 네 달을 기다렸습니다. 이 종목을 매매를 해가지고 한 네 달 정도 기다렸는데 보통 개인 투자자는 한 네 달 정도 기다리면은 굉장히 힘들어지죠. 네. 계좌가 뭐 산 시점에서부터 좀 마이너스가 나 있다. 그죠? 산 시점에서부터 좀 마이너스가 나 있으면은 기다리기가 정말 힘듭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게, 뭐 어떤 종목이든 사도, 어떤 종목이든 사도 거의 다 기다려야 돼요. 그죠? 거의 다 기다려야 되고, 산 시점에서부터 어떤 이제 주식은 이제 뭐 좀 기다림에 좀 이야기 좀 필요한 그런 거죠. 그리고 많이 묵힐수록 또 더 잘 가죠. 네, 그게 이런 이노스 같은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매매를 해서 만약에 오래 기다렸는데 오래 기다린 만큼 뭐 손실을 빨리 이제 마이너스가 없어졌죠. 네, 기다린 만큼 수익 구간이 와서 빨리 정리하자. 네, 정리해서 뭐 회원들도 많이 보채고 네, 빨리 정리하자 싶어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더 가버리면은 굉장히 속상하죠. 그럼 굉장히 속상합니다. 그래서 크게 뭐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그죠? 생각을 했을 때, 매집만 잘 되어 있고, 좀 시간을 끌고 가더라도, 네, 큰 추세만 이탈시키지 않는다라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에게 좀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군들은 많다. 네, 마찬가지 아까 전에도 휴니드라는 종목도, 자, 이 휴니드라는 종목도, 뭐 그런 이제 흐름이 나오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물론 이제 뭐 또 그와 또 반대되는 또 이제 흐름이 또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뭐 좀 더 가격 조정이 좀 나온다라면은 뭐 비중은 지금 10%이기 때문에 조금씩 네, 다시 또 추가 매수를 한다는 생각으로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뭐 한 이 7,100원대죠. 여기 이 자리가 좀 중요한 자리가 되겠네요. 네, 여기가 돌파했었던 자리죠. 네, 돌파를 했었던 자리입니다. 이 자리까지 다시 한번 또 눌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이런 자리에서 한번 추가 매수를 네, 한번 해보는 쪽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시간을 좀 더 끌고 가보자.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소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네, 오래 기다릴수록 잘 익은, 네, 그죠? 잘 익은 그런 이제 당도가 높은, 네, 그리고 뭐 수익이 좀 높은 그런 종목군이 또 이제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휴니드에 대한 대응 전략 자세하게 주셨습니다. 휴니드는 지금 차트 흐름이 일단은 좋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유통 주식 수보다도 큰 거래량이 나온 걸 보면 주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7,93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지 지켜보자라고 하셨고요. 오히려 조정 시에는 추가 매수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질문자님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세 번째 종목 도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S에너지고요. 매수가는 6,200원,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태양광 관련주죠. 대규모 유상증자 절차를 밟으면서 2년 전에 발생했던 수소탱크 폭발 사고가 이제 투자 위험 요인으로 거론이 되면서 급락한 후에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S에너지의 수소탱크가 폭발을 하면서 총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사고인데요. 현재 총 6건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악재 때문인지 주가 흐름이 답답해요. 질문자님도 지금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시네요. 전문가님, S에너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S에너지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들어서 원래 이 회사가 좀 그러니까 실적적인 부분, 그러니까 뭐 작년 4분기 때나 뭐 3분기 때나 뭐 작년에는 거의 실적이 그렇게 좋았던 회사는 아니에요. 네. 그런데 주가는 많이 올라갔죠. 네.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주가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때 이제 좀 테마적인 부분이 주가의 어떤 이제 상승세를 좀 이끌었었던, 네, 이제 그런 이제 종목인데, 지금은 테마 자체로 좀 움직이면서 상승세가 나왔고, 그런 테마 속에 어떤 그 테마들이 좀 쉬어가고 있는, 네,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세력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죠. 네, 그래서 좀 가격대가 좀 조정이 받고 있고, 그런 악재들이 계속해서 좀 연일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하락 추세를 더 이제 부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네, 이제 시키는 것 같은데, 일단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유상증자적인 부분은 좀 단기적인 어떤 그런, 뭐랄까요, 결국에는 자리를 좀 자기 가격대를 좀 이슈가 나오고 나서 자기 가격대를 찾아가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이제 단기적인 이슈에 의해서 좀 하락세를 탔더라도 조금은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단순히 이 큰 틀 자체, 그러니까 큰 틀 자체로 본다라면은 테마로 올랐다가 테마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다시 테마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면은 또 주가가 크게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네. 다시 회복을 하는 시점까지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려에 두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또 항상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종목 상담을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지만, 자, 여기 이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아까 전에도 제가 이제 종목들을 한 세 종목씩 두 종목이죠.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탈하면 안 될 이탈 자리죠. 그죠? 이탈하면 안 될 자리고, 그리고 그 자리를 이탈을 해버린 자리죠. 지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은, 자, 이탈하고 난 뒤에 다시 반등 나오지만 돌파 못하고 있죠. 그죠? 돌파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 자리를 갖다가 다시 이제 회복을 하려고 한다면은 못해도 이제 거래량이 한 300만 주 정도는 터져줘야 되는, 네, 그런 종목입니다. 300만 주 정도는 터져줘야 되는, 네, 그런 종목이라서 일단은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다. 네, 회복이 될지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은 시간이 좀 한참 좀 필요하지 않을까. 비중이 30%셔서 좀 이제 많이 좀 부담은 되실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조금 더 가격 조정이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또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네, 지금 계속 이제, 당장 1분기 때 자체 어떤 그러니까 작년 한 해는 그렇게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좀 좋진 않았지만, 올해 들어서 1분기에는 또 실적이 또 그렇게 흑자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네, 흑자 전환을 하면서 또 괜찮게 또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지켜보시면서 조금은 조금 더, 네, 지금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까지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S에너지에 대해서도 일단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추세를 보니까 이탈하면 안 될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보유하면서 기다려보자라고 하셨는데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셨어요. 질문자님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좀 기다려보시면서 꼭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TBH 글로벌이고요. 매수가는 3,025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더베이직 하우스 브랜드를 보유한 의류 관련주죠. 최근에 보복 소비 관련주로도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근데 질문자님 매수가 보니까 지난주 수요일에 장중에 매수가를 터치한 이후로는
계속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해볼까요? 네, 퍼플 초이님이 올려주셨는데, TBH 글로벌 3025원이네요. 3025원. 3025원이면은, 한 이 정도 될까요? 3025원? 네, 이 정도쯤 되겠네요. 3025원 정도 하시면은. 급등할 때 사셨네요. 네, 급등할 때 사신 것 같은데, 아,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추격 매수를 하신 거겠죠. 그죠? 네. 단타 매매를 좀 이제 해보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또 바로 또 대응을 하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대응을 하지 못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 고리가 좀 달리면서 좀 가격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분봉을 보시든, 어, 분봉을 보시든, 아니면은 뭐, 아니면 이제 일봉을 보시든, 네, 일봉을 보시든, 보실 때, 자, 여기 좀 단기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이 정도의 거래량이 나왔어요. 이때, 그죠? 근데 주가가 다시 재차 상승을 합니다. 다시 재차 상승을 하는데, 거래량의 차이를 보세요. 거래량의 차이. 그러니까, 이 정도 거래량으로 상승을 하는 종목은 이 자리를 돌파를 하기가 힘들어요. 네, 돌파를 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거래량, 뭐 예를 들어서 이때 700만 주 정도 되는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여기에서 700만 주에 못 미치는 거래량, 뭐 한 60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 또는 50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 뭐 못지않게 많이 터졌죠. 그래서 이제 이 구간대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돌파를 하는 종목들은 거의 다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웬만하면 좀 이제 확률이 높은 매매를 하려면요. 단타 매매를 하든 아니면 뭐 이제 그런 매매를 속에서 이제 매매를 하든 일봉을 보고 매매를 하든 어찌 되었든 이전보다는 더 큰 거래량이 나오는 그런 힘이 나왔을 때 거기에서 돌파 매수를 하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그래야 더 추가적인 또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흐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보시면 거래량이 크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네, 여기를 돌파를 할 수 없다. 네, 돌파를 하기 힘든 그런 이제 흐름이 나온다. 순간적인 상승세, 단기적인 어떤 뭐 단 몇 분 만에 상승세를 만들고 밀어내리는 그런 이제 흐름 속이었던 거고. 그리고 자, 여기에서 이제 주가가 좀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윗꼬리가 달리고 좀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는데 여전히 매수세만 좀 더 강한 것 같거든요.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기다리시는데 여기 차트를 조금 더 크게 보시면은요. 자, 차트를 조금 더 크게 보시면은 자, 제가 선을 하나 그거 딱 그어볼게요. 자, 여기가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되겠네요. 좀 더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죠? 네, 여기 보시면은 자, 역배열에서 이제 정배열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그림이죠. 그렇죠? 역배열에서 이제 정배열 만들려고 하는 그림이에요. 이제까지 역배열이었고 이제 정배열 만들어가는 그림이고 이런 정배열을 만들어가는 시점에서 이게 뭐예요? 신호탄이에요. 그죠? 신호탄이고 자, 그런데 여기를 좀 마찬가지 이 자리가 이탈하면 안 될 자리였고요. 그죠? 이탈하면 안 될 자리였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항상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을 노리시는 자리는 항상 쌍바닥 자리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또 강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쌍바닥 자리고 그리고 이 자리가 이탈하면 안 될 자리였고 그런 자리에서 자,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 그럼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손절로 또 이제 만약에 매매가 돼갔다. 근데 바로 손절로 또 대응해야 되는 손실폭 자체가 굉장히 짧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뭐 일단은 이탈하면 안 될 자리고 반등 나오지만 막히고 또 반등 나오지만 막혀가는 그런 이제 흐름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자리를 물량들을 다 좀 어느 정도 좀 소화를 시키고 그죠? 물량들을 어느 정도 좀 소화를 시키면은 이제 이평선들이 이제 좀 많이 이제 깔아앉기 시작하면서 이제 종고점대를 돌파하는 시점에 이런 이제 그림들은 물량들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인 거죠. 물량들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인 거고 그런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정배열을 만들고 시세 분출을 터뜨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 여기가 다시 또 이제 저항 역할을 하는 거죠. 주가의 자리. 여기에서 보시면은 3,000원대가 지금 여기에서 이제 저항 자리를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구간대를 다시 재차 돌파할 수 있는 여지, 그러니까 그런 매수세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다소 좀 걸릴 수는 있어요. 다소 좀 걸릴 수는 있지만 조정이 나온다라면 저는 이 종목 TBH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좀 이제 뭐 너무 좀 낮아요. 555억이기 때문에 뭐 회사적인 그러니까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뭐랄까요? 뭐 월등하다. 뭐 이 회사는 뭐 정말 장기 투자로 가야 된다. 네.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좀 따져봤을 때, 기본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재무적인 부분은 좀 부실해. 네, 좀 부실합니다. 그런데, 뭐랄까요, 기술적인 분석, 차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 네, 괜찮기 때문에, 일단은 좀 추가 매수할 자리를 조금 눈여겨보자. 한 2,000, 제가 그건 언제죠? 한 2,300원대? 네, 이 자리 구간대까지는 일단은 당장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여기 이평선이 지금 뭐 20일 이평선이 제가 보시면은 유난히 좀 까매요. 네, 이 구간대 여기가 왜 까맣냐면은 제가 여기 이 자리를 굉장히 좀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 자리거든요. 단타 매매를 하더라도 이 21평선을 일본봉에서 21평선을 굉장히 또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일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21 이평선을 이탈시키고 다시 21선을 올라타는 그런 추세, 그러니까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추세 구간에서 다시 지지를 받는 네, 이격이죠. 다시 달라붙는 주가가 2평선, 21 이평선에 다시 달라붙는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저는 저 같은 경우에 타점으로 잡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뭐 21 이평선이 좀 가파르고 좀 여기에서 다시 지지받고 또 다시 순간적인 또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좀 단기적으로 또 빠져나올 수도 있는 자리도 생기겠지만 저라면은 일단 여기 이 자리에서는 당장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여기 자리 이탈하고 여기까지 또 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당장 자리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길게 보고 가자. 여기 2,200, 2,300원대까지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오는다라면은 추가 매수 한번 해준다는 생각으로 네, 좀 길게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여기까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TBH 글로벌에 대해서 지금 재무적으로는 좀 부실하지만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좀 길게 보고 가져가도 될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2,300원대까지는 추가 매수를 하지 말자라는 의견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서 꼭 수익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세세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주시는 우리 김대명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699-43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녹십자 홀딩스인데요. 지금 노란톡방에 녹십자 홀딩스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신 분이 두 분이나 계셨어요. 한 번에 도와드릴게요. 한 분은 닉네임 주리니 님이시고요. 매수가는 34,000원,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고요. 닉네임 향기님은 42,00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살펴보니까 1.65% 오름세를 보이면서 33,95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 표장 치료제가 악재로 터지면서 그죠? 악재로 터지면서 주가가 좀 이제 크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좀 추가적인 하락세는 좀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34,000원대 주리님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자리가 제가 아까 쭉 설명을 드렸었지만 여기 매수하신 가격대가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죠. 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고 그리고 이 자리를 이탈을 하면 안 될 자리라고 제가 몇 종목을 이제 계속 상담을 해드리면서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자리는 이탈하면 안 될 자리예요. 그러면은 좀 주리님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좀 손실률을 좀 작게 가져가시면서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크게 우려스러워할 부분은 아닌 거죠, 사실. 네, 손실폭이 작기 때문에 매매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어떤 위험적인 부분, 그러니까 주가의 방향이 뭐 당장 오를 수도 있지만 또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 그러니까 오름과 내림을 선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타점에서 매매를 하고, 그런데 그거에 못지않은 그런 이제 흐름이 나왔을 때는 또 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게 바로 이제 매매라는 거거든요. 사실 매매가 정말 단순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뭐 바로 네, 대응 좀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또 타점을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만 원 잃기 싫어하잖아요. 10만 원 잃기 싫어하고 30만 원 잃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30만 원 잃기 싫어서 손절을 못하면요. 그게 나중에 300만 원이 돼요. 네, 100만 원이 되고 300,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벌었다고 하더라도, 그죠? 그날 당일날,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벌었어요. 100만 원을 벌었는데 어떤 종목 때문에 다시 그 100만 원을 잃게 생겼어요. 잃어도 돼요. 그 다음날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잃기 싫어서 버티잖아요. 그러면은 그 100만 원이 200만 원이 손실이 되고 300만 원이 손실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물론 손절을 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죠.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저라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4,000원에 매매하신 주린님 같은 경우 여기에서 좀 단기적으로 커트라인을 잡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향기님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이 자리 구간 때 이탈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끌려다녀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조금 커질 수 있는데 비중이 10%시기 때문에 조금은 더 녹십자라는 회사 자체가 제약바이오 회사 중에서는 거의 몇 손가락에 안에 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그런 혈전 치료제로 인해서 그런 이제 어떤 이제 흐름이 좀 이제 안 좋게 나올 수는 있지만 다시 얼마든지 다른 재료로 가지고 또 상승 흐름이 또 나올 수도 있는 네, 그런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다만 그런 주가의 방향성이 언제 바뀔지 변곡점이 언제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구간대를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켜줘야 될 자리 31,000원대를 지켜주는지 잘 보고 대응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분 다 좀 더 잘 대응하시면서 꼭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코스맥스고요. 매수가는 12만 6천 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다가 조금 눌리고 있죠. 코스맥스도 조금의 하락세를 걷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코스맥스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상담 시간이 한 얼마 정도 남았죠? 뭐 이 지금 제가 종목이 마지막 상담이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그래요? 네, 그러면은 좀 짧게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12만 6천 원이시고 비중이 이제 10%신데 여기 이 자리 뚫지 못할 자리에서 지금 굉장히 좀 이제 헤매고 있어요. 굉장히 좀 저항이 큰 자리이긴 해서 일단은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지켜주시는지 주는지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본다라면은 여기에서 쌍봉 맞고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전전되죠. 여기 이 11만 4천 원대까지는 만약에 이 추세를 이탈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좀 이제 여기 이 자리에서 크게 조금 더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보고 가시되 추가 매수해 보셔야 될 자리는 한 12만 원대 정도 자리를 보시고 추가 매수 한번 자리 잡고 일단은 조금 더 추세 지켜보자. 네,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종목 상담 코스맥스까지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